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에서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종목들 분석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채널 고정하셔서 다음 주 시장 전략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고엔스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번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물론 그 지수는 다시 한번 상승을 했었지만은 장중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흐름을 지속을 했습니다. 특히 개별주가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뭐 이런 와중에서도 급등 나오는 종목들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뭐 여전히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면서 항상 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보는 부분은 역시 뭐 지수의 흐름, 만약에 내가 뭐 파생이나 아니면은 뭐 선물 옵션 뭐 이쪽 을 한다고 하면 지수의 방향성이 정말 중요하겠지만은 결국은 종목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수보다는 종목 보고 매매하자라는 관점에서 자, 오늘도 고고쇼 좀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고엔스탑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기 전에 지난주 이창원 매니저님 적중률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면요, 100% 가운데 80% 기록해 주셨습니다. 10종목 중 8종목이나 맞춰주신 건데요. 오늘도 좋은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핫했던 종목들,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 올라왔는지 10가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가 1, 2위, 그리고 5위, 10위에 이렇게 4군데 위치해 있습니다. 3위에는 2차 전지주 올라와 있고요. 7위에도 자리하고 있네요. LG화학의 여파 때문일 것 같고요. 4위에는 반도체 대장주, 6위에는 오늘 포장주가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8위에는 정치 테마주 자리하고 있고요. 9위에는 디지털 뉴딜이 오늘 이름을 올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 때문에 키워드가 이렇게 랭크가 됐는지 열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는 신풍제약 오늘 상한가 터치하면서 1위에 자리했습니다.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2위에는 일양약품 오늘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였고요. 24.45%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3위에 LG화학 3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3.26%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4위 삼성전자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오늘 약보합권에서 종가 형성했네요. 5위에는 KPM테크가 오늘 급등하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삼육물산 오늘 주목받았습니다.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7위 신성델라테크 오늘 상한가 기록했고요. 세우글로벌도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포스코 ICT 오늘 5%대 상승했고요. ABL바이오 오늘 2.96%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한 종목 한 종목씩 매니저님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종목은 1위에 자리한 신풍제약입니다. 최근 정부의 지원책이 잇따르고 또 백신이나 치료제 임상 중간 결과가 나올 시기가 되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주가로 반영된 걸로 풀이가 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자, 신풍제약 뭐 지금 그 검색 1위에도 올라와 있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그리고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대박이시고 그다음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대표적인 종목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신풍제약은 제가 스탑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 의견을 드리면 혹시라도 이 종목을 월요일 날 매수가 들어가실 분들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있을까봐 제가 스탑 의견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이 고고쇼의 고스탑은 월요일 날 상승인지 하락인지만 맞추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를 드리는 게 저의 적중률을 높이는 데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신풍제약 오늘 기준으로 19만 8천 원을 찍었고 그 시가총액은 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그 지금 상황에서 물론 그 신풍제약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치료제 기대감으로 지금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제가 이제 반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럼 다른 바이오 제약주는 치료제와 백신 기대감이 없어서 신풍제약처럼 이렇게 단기 밑에서 40배가 올랐나요? 지금
상승률로는 4,000%가 오른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갖고 계신 분들이야 그대로 대응하시다가 추세 꺾이면 차익하시면 되겠지만은 이거를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물론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어차피 밸류에이션이나 종목 분석 별로 의미 없습니다. 이 종목을 올리는 이 주가 관리자가 하기 나름이에요. 이거는 많이 먹었다. 이제는 차익해야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물량 쏟아지는 겁니다. 어차피 이런 종목들 뻔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목은 명분이에요. 어차피 종목은 명분이고 여러분들 그러면 신풍제약 치료제 좋지 않냐? 그렇게 따지면은 셀트리온이 더 좋지 않나요? 네, 그리고 제넥신 이런 실질적으로 훨씬 더 좋은 종목들도 많습니다. 물론 비슷한 레벨이라고 봤을 때 그런 종목들은 왜 지금 30배, 50배씩 안 올라왔을까요? 왜 유독 신풍제약만 이렇게 한 40배씩 올라왔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물론 오늘 상한가 닫았기 때문에 월요일날 한 번 더 띄울 수 있겠지만은 도저히 고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스탑 의견을 드렸고요. 지금 만약에 이거를 월요일 자리에서 내가 매매를 한다고 하면 이 신풍제약에 대해서 정말 내부자거나 아니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월요일 날 사면은 도박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월요일 날 추가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그때 매매하는 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오늘은 스탑 의견이라고 일단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5위에 자리한 KPM테크입니다. 금요일부터 휴머니젠이 미국 나스닥 마켓에 상장이 돼서 거래가 시작된다고 밝히면서 오늘 추가 상승이 이어졌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KPM테크에 대한 저 의견 이것도 스탑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KPM테크는 단기로 저는 근데 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스탑 자체가 월요일 날 시세만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월요일 날 눌렀다가 월요일 화요일 정도 한번 눌러서 그다음에 수요일 날 급등한다고 해서 이게 고가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월요일 날 정도에는 한 번 정도 지금 고점에서 도지가 나왔기 때문에 스탑을 드리고 난 이후에 이거는 밑에서 한번 공략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 자체가 일단 안 나왔어요. 이 말은 일단 차익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재료는 다 아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닥권에서 100%, 200% 올라온 종목들은 일단은 내용은 다 아세요. 여러분들도. 포털 사이트에 KPM테크라고 쳐보기만 하면 자료는 다 나옵니다. 결국은 누구나 아는 재료로 이거를 얼마만큼 띄우느냐의 관리자의 의지인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래량이 오늘 많이 안 나왔어요. 이거는 몇 번 눌러서 추격 매수를 같이 붙었던 개인 투자자들의 의지를 좀 꺾고 그다음에 손절 물량도 좀 받아서 다시 올릴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몇 번의 눌림목을 줄 거로 보기 때문에 한번 스탑 의견 드렸고요. 왜 여기를 스탑을 한번 했냐면 월요일 날 지금 4월 달에 매물대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2018년 4월 달 흐름 보시면 이때 이제 또 얘기 나오면서 이슈로 좀 급등했던 자리인데 여기 매물을 한 번 정도 소화하고 다시 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일단 스탑이지만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오히려 만약에 스탑 나오고 저점 나오면 매수는 가능하다, 공략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KPM테크도 스탑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KPM테크와 같이 급등했던 텔콘 RF제약 자꾸 네.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유는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텔콘 RF 제약과 그 다음에 KPM테크 보통 여러분들 같이 가는 거 아시죠? 이게 과거에도 방금 얘기했었죠? 여기 보시면은
201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함께 급등을 했었고 또 같이 시세가 내려옵니다. 근데 왜 이게 텔콘 RF 제약만 안 갔을까요? 뭐 재료가 없나요?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이는 뭐 이게 재료가 어떻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어쩌면 굉장히 단순한 이유. 뭐 예를 들어서 텔콘 RF 제약이 여기저기서 뭐 전문가 추천이 많이 나와서 개인들이 이쪽으로 몰빵이 들어갔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주가를 올리는 기관이나 외국인 또는 세력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특정 종목에 개인들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서 한 500억이 단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재료인데 이 종목은 개인들이 많이 안 들어가서 같은 종목을 500억을 넣어서 급등을 시킨다 그러면 개인들이 많이 들어간 종목을 급등시키겠습니까? 아니면은 개인들이 적게 들어간 종목을 급등시키겠습니까? 똑같은 돈을 넣어도 한쪽은 가볍기 때문에 만약에 상한가를 간다면 당연히 가벼운 종목을 먼저 급등을 시키는 거고 개인들이 왕창 붙은 종목은 자연스럽게 안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뭐 차트나 아니면 재료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게 어느 정도 개인들이 붙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보는 이 주식을 실질적으로 올리는 그 주가의 관리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KPM테크의 개인들이 월요일부터 엄청나게 붙고 텔콘 RF 제약을 개인들이 만약에 손절치면은 아마 텔콘 RF 제약이 반대로 급등 나올 겁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까지 잘 들어봤고요.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6위에 자리한 삼육물산입니다. 간편식 수요가 증가하기도 하고 또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포장 수요가 증가하면서 친환경 포장재 수요의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삼육물산에 대한 저의 의견은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추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우선 좋고요. 오늘 무려 1,500만 주라는 대량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기술적인 어떤 분석을 먼저 하는 이유는 이게 고고쇼의 좀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아니면은 뭐 LG화학 아니면 뭐 CJ 이런 종목들이 검색어 상위에 올라와 있으면 그 종목들은 기본적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적이 3분기에 어떻게 나오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대형주들 그리고 실적주들은.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는 종목들이 뭡니까? 그날 엄청난 급등이 나왔거나 아니면 그날 급락 나왔던 어떻게 보면 단기 물량들이 모이는 종목들이 전부 다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종목들은 전부 다 기술적 분석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삼육물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동사 같은 경우에 오늘 장중에 대략적으로 한 22%의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우선 장중에는 상한가도 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윗꼬리가 달렸는데 우선은 추세를 여전히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밑으로 예를 들어서 10,000원 밑으로 오늘 종가를 10,000원 밑으로 맞춰 놓으면은 이거를 다시 개인 물량을 소화하면서 물량을 다시 받아서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써야 돼요, 그만큼.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고가권의 종가를 맞춰놨다고 보아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 말해서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올릴 의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풍제약이 된다. 삼육물산은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고라고 제시해 주셨네요.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네, 그 아래 자리한 신성델타테크입니다. LG화학이 세계 1위 배터리 회사 육성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오늘 수혜를 입은 걸로 풀이가 됩니다. 어제도 올랐었죠.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우선은 신성델타테크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목요일 날도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오늘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우선은 뭐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한번 눌렀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스탑 의견 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스톱!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 지금 LG화학향 또 이슈가 있죠. 그리고 LG화학도 워낙 이제 말이 많지만 어떻게 보면은 물적 분할을 해서 이제 이 배터리 사업에 집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호재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LG화학 왜 빠졌냐? 그거는 단순한 이유입니다. 어느 정도 고가권에 와 있기 때문에 차익 매물도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고가권에서 또 개인 물량도 많이 붙었기 때문에 그만큼 어느 정도 털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잔파동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신성델타테크는 더 갈 걸로 봅니다. 하지만 월요일 시세만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눌렀다 간다라는 의미에서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계속 상승할 수는 있지만 일단 월요일에는 좀 털고 갈 것이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시면서 스탑 의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네, 8위에 자리한 새우글로벌입니다.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코로나19 고부가 플라스틱 ABS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원료를 또 수급하고 있는 곳이죠.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네, 새우글로벌에 대한 저의 의견은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새우글로벌에 대한 어떤 또 기업에 대한 업황 그리고 또 사업 영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새우글로벌은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정치 관련된 내용으로 저는 같다라고 판단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정치 테마주가 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보통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치 테마주는 찬바람이 들면 움직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추석 전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왜? 그 이유가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명절 때 친척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고향 친구들끼리 만나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이 또 이슈도 되고 또 그 명절 때 정치계에 또 이벤트가 많다 보니까 보통 이런 그 흐름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새우글로벌은 이거는 정치 관련된 내용으로 움직였다라는 거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번씩 그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돈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이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시장의 유동성도 풍부하고 시장도 좋으면 그런 수급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5G, IT, 반도체 이런 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장이 지지부진하고 지수가 흐르는 상황에서 지금 신고가를 갔었던 5G도 일부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러면 그런 수급들이 이렇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개별주, 테마주 중심으로 수급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시장 매일매일 또 단기 투자자 그리고 시장의 대기 매수세는 언제나 있기 때문에 명분만 붙으면은 같이 또 따라붙는 워낙 신규 대기 매수 자금이 많아서 이렇게 급등이 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새우글로벌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로 최근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뭐 매집 자체가 굉장히 4월 달부터 옆으로 계속 횡보하다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충분히 매집된 구간만 봤을 때는 가능해 보이는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한 번 정도는 더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갭으로 뜨든지 그래서 이제 신규로 진입 자체는 하지 마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월요일 날 추가 급등 안 나오면은 좀 차익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민속절 전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장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 형태로 상승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나머지 종목들 어떤 의견 주셨는지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양약품, LG화학, 그리고 포스코 ICT, ABL 바이오는 고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신성 델타테크는 스탑 의견 제시해 주셨네요. 네, 매니저님, 이 중에 베스트 종목은 어떤 걸 꼽아볼까요? 네, 제가 오늘 뽑는 베스트 종목은 LG화학 뽑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LG화학 뭐 워낙 유명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제가 종목에 대한 설명보다는 앞으로 LG화학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냥 가볍게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가볍게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요일과 그다음에 목요일에 급락이 좀 나왔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문의도 많이 주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적 분할을 해서 기업이 배터리 사업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자회사 100% 자회사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LG화학이 당연히 호재일 수 있는데 왜 빠지냐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오늘은 또 반등이 나왔어요. 오늘 증권사 리포트가 어마어마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로는 조금 흔들릴 수 있겠지만 중장기로는 당연히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이 세계 1위죠.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서 배터리는 우리가 이제 IT의 반도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IT는 반도체, 전기차는 당연히 배터리겠죠. 지금 현재 나온 전기차 양산차 중에서 테슬라 롱레인지, 테슬라 모델 S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1회 충전에 거의 600km 정도 갑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자율주행 기술은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는데 이런 배터리 기술 자체가 어떤 지금 산업의 성장을 좀 따라가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그만큼 배터리의 어떤 성장성은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빨리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8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64만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 베스트 종목 꼽아주셨고요. 오늘 무료 방송 켜시나요? 네, 오늘 5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엔스탑은 이창원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